저는 도박 중독자의 엄마입니다. 제가 아들의 도박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했고 친구들에게 1,000여만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조금씩 돈을 갚기로 하고 형 집에서 지내면서 형이 통장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신했어야 할 아들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핑계로 술자리는 잦았고 불규칙한 일상을 반복하게 되면서 바른 생활맨인 형과의 동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13년 어느 저녁 아들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회사 공금을 들고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방을 알려면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파출소에 가출 신고를 하러 가는데 저는 이미 정신이 나가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파출소를 거쳐 119에 신고를 했더니 아들이 어제 홍콩으로 출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그놈이 마카오로 도박하러 갔구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으면 가족들이 창피할까봐 외국에서 죽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혀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차라리 세계 여행을 떠나거라 라고요. 남편은 제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혹시 회사 사장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화를 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사장의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한 달 동안 아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울 것을 다 운 것 같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여 동안 우리 아들은 마카오 거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아들은 결국 피해를 끼친 형들 손에 끌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회사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인데 아들을 구속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께 사정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따뜻한 곳에서 재우시고 내일 아침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서 보내주세요 라고. 결국 아들은 구속되어 9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과 교도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나와 우리 가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아들이 구속되자 저는 주말이면 면회를 갔습니다. 10분 면회를 위해 매주 10시간을 왕복했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구치소로 가는 오르막을 오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함박눈을 맞으며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난 내 아들이, 똑똑한 내 아들이 왜 저곳에 있어야 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9개월이 지나고
아들은 집행유예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남편은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책을 1000권 읽기 전에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항상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라 는 조건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지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 그것도 도박 중독자가 되어 아버지 집에 더부살이 한다는 것은 아들에게 집은 구치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활짝 열린 그 방문이 닫히기까지는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살아보겠다고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가정교사 일까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유일한 손구멍이 단도박 모임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단도박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때 지산성 선생님, 용당 박 선생님, 봉선 이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이 아들 곁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아들이 그 외롭고 추웠을 단도박의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박을 멈춘 아들은 처음 1년은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다음 1년은 어깨가 축 처져 다녔습니다. 3년이 되자 아파트 화단의 목련꽃이 참 예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주위를 살펴볼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4년이 되자 조선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박문제 예방 강사가 되어 초중고 학교에 나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차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회복자 인턴이 되어 다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도박엔딩이라는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문화체육부 장관상도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엔 개인 유튜브 채널인 마카오김TV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제야 조금은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은 단도박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았으면 평범한 셀러리맨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남의 아픔까지도 보듬을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도박 덕분입니다. 아들이 구치소에서 나오고 단도박 모임에 나간 2달 후 아들은 저에게 그곳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나가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의 행동이 궁금했는데 무조건 좋다고 하고 가족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년째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방문을 열고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핸드폰과 노트북을 켜놓고 보고만 있으니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나면 모임에 가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쌍촌 김 선생님은 도박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안심하곤 했습니다. 정말 아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 또한 마치 단도박 사관학교를 다니듯 열심히 다녔습니다. 장마철이나 폭설이 내리는 날은 지역 여건상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못 나오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 혼자 책을 펴놓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협심자분들이 어머님 그냥 가시지 혼자 하시냐고 이야기했지만 전 제 자신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들 마카오김도 단도박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다
엄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고개를 꾹뻑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견하고 참 고맙습니다. 다 도박 덕분입니다. 엊그제 순천 GA 모임에서 100일 잔치를 한다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단도박을 오래 하신 단도박 38년차 선생님과 여사님이 80대의 고령에도 축하차 춘천까지 내려오셔서 도박 덕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박 덕분에 아침마당도 2번이나 출연하셨고 미국과 호주 등 단도박 모임 참석차 해외여행도 다녀오셨다고 다 도박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저처럼 모임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11년 다니는 동안 10분도 안 됩니다. 단도박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모두 손을 잡고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다녀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걱정과 불안으로 모임에 나갔지만 지금은 이 모임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아무도 오지 않는 날에도 혼자 책을 펴놓고 그저 저의 회복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다들 제 덕분에 회복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 또한 다 도박 덕분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떨더라도 결국 홍시처럼 달콤하게 익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도박 때문에가 아니라 도박 덕분에라며 우리 단도박의 여정을 추억할 수 있을 그날을 위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 도박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